아니 정말 이 곤약이라고 하면 장조림이나 어묵탕에만 저희가 자주 먹잖아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밥을 짓나요? 보통 마트에는 이게 판으로 되어 있는 곤약은 많이 팔잖아요. 네. 근데 그 곤약을 사셨을 경우에는 갈아서 쌀 크기 정도로 성글게 갈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쌀처럼 되어 있는 가공된 곤약을 팔고 있거든요. 성형했군요. 네, 한번 보시면은 뭐 쌀알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. 크기라든지 형태도 쌀알과 똑같이 가공을 했기 때문에 밥에 섞어서 지으셔도 거의 흰 쌀밥과 차이가 없습니다.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을 하기가 힘들거든요. 물량은요? 물량은요, 쌀과 곤약쌀을 1대1로 섞어서 한 컵 한 컵씩 하실 경우에는요, 물량은요, 4컵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. 근데 과연 이게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. 딱 한 숟가락만 맛을 좀 보겠습니다. 간을 해서 잡숴야지. 네? 간. 간이 없어요. 그냥 쌀밥처럼. 그냥 이 자체로만 순수하게 저도 맛없다고 곤약밥을 봐요. 맛보라 이거죠. 이게 무슨 뭐 쌀밥 먹는 거랑 똑같은데요? 전혀 말 안 하고는 모르시겠어요? 사실 잘 몰라요. 밥 씹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. 네. 쫀득한 느낌만. 네. 예. 맛은 비슷하고요. 맛은 훨씬 달아요. 오. 당도가 높은데요. 단맛이 많이 있는데요. 아마 곤약의 단맛이라기보다는요, 곤약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쌀의 단맛이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쌀의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. 지금 이 곤약이 지금 곤약을 같이 먹는 그런 나중에 느껴요. 예. 곤약이 씹혀요. 그럼 무슨 반찬에서 드시면 제일 좋겠어요? 여긴요. 네. 새콤한 총각김치 같은 거 있죠. 알타리무 같은 거. 맛있게 그거 하나만 딱 해서 된장 있죠. 네. 된장 딱 넣고 먹으면 정말 좋을 저는 거 딱 같아요. 장조림하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. 장조림이요? 네, 입맛이 이렇게 다르네요. 그것도 괜찮네요. 네. 그리고 곤약밥으로 어울리는 음식은요, 비빔밥을 해서 드실 때, 새싹 같은 거 듬뿍 올려서 비벼서 드실 때는 잘 풀어지거든요. 아니 우리 애들은 정말 그 잡곡 넣으면 막 싫어하고 흰쌀밥 그렇게 원하거든요. 그런 게 살짝 속에서 좀 먹여야 되겠다. 아니,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는 라면에 네. 곤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, 곤약면 이용하죠. 그러면 칼로리가 어떻게 칼로리요? 되는지.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밥 한 공기에 한 200g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340kcal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곤약이랑 쌀을 반반씩 섞으시면요, 그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. 한 그렇죠. 170칼로리 같습니다. 김태현 씨가 무지하게 먹고 싶은가 봐요, 지금. 네, 못 믿나 봐요. 아주. 아니 김태현 씨, 네네. 그 수저는 어디서 난 거예요? 저 개인 수저입니다. 개인 수저요. 많이 갖고 다녀요. 네. 때마침 집에서 가지고 오셨대요. 예. 이 뒷주머니 꽂고 다니는 게 이거. 수제. 아,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. 어머, 많이 들었네. 그냥 쌀밥인데요? 그렇죠. 네. 근데 밥이 맛있네. 엄청 맛있다니까. 아주 귀한 좋은 쌀 같으죠.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거 한 3그릇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이게 미리 좀 사놔야 되겠네요. 오랜만에 대박 예감입니다. 개똥쑥 난리가 났었잖아요. 네. 곤약밥 히트칩니다. 대단합니다. 아 놀랬습니까? 야, 이제 빵처럼 만들어 팔고 싶어요. 맞아. 이거 햇반처럼 만들어질까요? 우리 같이 사업하자. 우리. 밥으로 만들어서 밥으로. 밥 진짜 맛있네. 쌀가루로 만든 떡. 단맛이 어때요? 단맛은? 네, 달아요. 그 진짜 남자도- 맛있는 이천 쌀밥 한정식 집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고슬고슬 윤기 나는 그 맛을 여기서 느꼈습니다. 이거 틀림없이 곤약밥 정식이 나오겠는데. 대박 나. 그러면 제가 기대해도 좋다고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곤약밥은 정말 곤약밥을 이렇게 해서 지어 드시면 모든 성인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당뇨병, 당뇨 있으신 분들, 고혈압 있으신 분들, 콜레스테롤 많아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, 또 네. 방금 말씀하신 비만 환자분들,
이분들은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. 참 죄송한데요. 예. 저희가 얼마나 맛있고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느꼈으면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조회를 좀 해봤거든요. 아유, 엄청들 팔고 계시네요. 예, 예. 한발 되셨습니다. 어떻게 팔아요? 밥을 해서 팔아요? 아니면 쌀로 팔아요? 곤약미라고 예 팔고 있네.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나 봐요. 예, 이미 이분의 성공의 냄새를 맡고 없었던 일로 사업을. 네. 네, 덮어야지. 방송이라 열심히 해야죠. 자, 일단 밥을 바꾸면 밥상의 반을 바꾼 겁니다. 이 곤약밥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반찬이 따로 있다고 또 합니다. 반찬이요. 아까 말씀하셨죠? 네. 자, 과연 뭘까요?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반찬입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예. 요거 뭡니까? 표고버섯 볶음입니다. 이 곤약밥에 이 표고버섯 볶음을 싹 얹어서 아니 한 입 가득. 얼마나 이거 같이 먹었으면 이거 서서히 예, 그거 같이 해서 간장 양념해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달걀 노른자 넣고 예. 참기름 좀 넣고 살. 네. 예. 그 반찬으로도 그 면역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재료를 활용하면 좋은데요. 면역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그 최고의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표고버섯하고 이것입니다. 네. 자, 이것도요. 네. 하나, 둘, 셋. 야, 기가 막히다. 뭐예요? 잡채. 천사채가 되겠습니다. 천사채.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게 천사채를 반찬으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이거든요. 당면 같지. 이게 사실은 횟집 가면 네. 회 밑에다가 회 방석이잖아요, 저게. 그러니까 오히려 무 이렇게 채 썬 거보다 저거 나오면 맞아. 성의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위에다 얼음 이렇게 넣고. 네, 대우를 못 받는데 이게 몸에 좋은 반찬이 저게 된다고요? 이름이 천사채였구나. 그러니까 그리고 또 회 이렇게 건지면은 밑에 딸려오면 막 뜯잖아요.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잖아요. 먹는 것처럼 네. 김태현 씨, 그 천사채 만드는 원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? 저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저런 뭐 실리콘 종류 아닙니까? 투명한 거 그런 당면 튀긴 거. 원료 같아. 네, 원료가 다시마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네, 다시마에 이제 탄수화물, 알긴산 성분을 응고시켜가지고 만든 건데요. 혹시 회 드시다가 뭐 한 올 정도 드셔본 적 없으신가요? 천사채? 있어요. 꼬들꼬들 이렇게 탄력 네, 있더라고요. 식감은 그게. 굉장히 좋은데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마요네즈 같은 데 버무려가지고 샐러드로 많이 나오죠. 그게 천사채예요. 또 식감이라든지 맛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. 네. 네, 근데 그 천사채가 네. 정말 그 몸에 먹으면은 이게 좋은 건가요? 예, 일단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습니다. 한 340g의 칼로리가 한 18kcal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고요. 두 번째로 얘가 뭐 다시마나 그 우뭇가사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칼륨, 철분, 칼슘 같은 무기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골다공증 혹은 빈혈 예방, 조혈작용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어디서 삽니까? 마트에 가면 있나요, 이거는? 네, 마트 가시면 왜 두부 파는 코너라든지 아니면 해조류 파는 코너 있죠. 다시마나 뭐 톳, 염장한 톳이라든지 또 해조류 샐러드 파는 이렇게 가공해서 파는 곳들 보시면은요. 거기에 같이 팩에 들어져 있는 천사채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. 저렴하죠. 네, 한 팩에 뭐 2, 3천 원 정도면 구하실 수가 있고요. 뭐 양념은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파프리카라든지 양파, 다양한 채소랑 또 새콤달콤하게 여기에 단촛물로 양념을 하셔도 되고요. 또 간단하게 초고추장 같은데 비벼가지고 비빔국수처럼 드셔도 됩니다. 표고버섯이 좋다는 거는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탄수화물이라니까 또 생소하네요. 그렇습니다. 예, 표고버섯은 정말 그 항암 특효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 건강식품이 되겠습니다.
표고버섯이 이렇게 뛰어난 면역 식품인 이유는 바로 렌티나이라고 하는 그 면역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별히 일본에서는 이 렌티난 성분을 항암제와 같이 병용 투여하는 주사제 혹은 경구 투여제소로 허가가 나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평소에 이 표고버섯을 자주 드신다면은 이렇게 암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. 이철원 원장님, 요즘 또 버섯이 또 제철 아닙니까? 버섯 중에서도 이 표고버섯이 최고인가요? 서양 속담이 저런 게 있습니다. 버섯 장수는 장수한다. 버섯 장수는 장수한다. 예. 다시 말해서 이 버섯에는 굉장히 건강한 뭔가 내용물이 있다는 거죠. 그게 말씀하신 면역 다당체예요. 버섯 종류에는 그렇게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그런 다당체, 면역 다당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표고버섯에 있는 그런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잡아내는 그러한 실제 인식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예, 버섯에 있는 그러한 다당체들이. 그래서 그게 백혈구 같은 그런 면역세포의 그 인식세포가 돼서 인식인자가 돼서 그것이 암세포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죠. 그래서 암세포인 것들은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. 그런데 한 20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뭐 상황버섯이 이런 것도 굉장히 암에 좋다고 하지만 반찬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.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굉장히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게 반찬으로 살 수 있으면서도 가장 좋은 거는 정말 표고버섯이라고 얘기해도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슈퍼푸드네요. 박성주 원장님, 관련 연구 자료가 있는지요? 그 한양대 의대 이제 예방의학 교실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. 네. 여성 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버섯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봤더니 네. 일주일에 3회 이상 버섯을 먹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무려 한 40% 정도가 낮았다. 네,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폐경기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위험을 좀 낮추는데 이 버섯이 좀 도움이 된다. 이렇게 이제 연구된 결과가 있고요. 일본에서도 그 말린 표고버섯 한 50g을 일주일만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한 10% 정도 감소했다.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버섯류가 뭐 암 예방이나 이 대사질환 예방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 연구들인 거죠. 하하, 그렇군요. 자, 신동규 원장님. 네. 한의학에서도 이 표고버섯을 약으로도 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약제명은 향고라고 하거든요.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고라는 이름으로 쓰는데요. 효능을 살펴보면 우선 기를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허기감을 잘 느끼지 않게 해줘요. 이건 이제 요 표고버섯이 갖고 있는 식이섬유의 효능이겠죠. 또 하나는 풍을 다스려준다라는 효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표고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물질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풍이라는 건 감기를 치료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피순환을, 혈액순환을 잘 도와준다. 이렇게 4가지 효능들로 사용되는 식재료이자 약입니다. 참, 저 표고버섯 오늘 정말 우리한테 칭찬 많이 듣네. 근데 표고버섯은 정말 말린 게 영양소가 더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장에 나가서 사면은 까딱했다가는 우리가 중국산을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산이랑 중국산이랑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김정은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아. 수입산과 국내산을 확실하게 보려면은 우선 버섯의 갓 부분 있죠. 동그란 부분. 그 부분이 국내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도톰하고 둥그렇게 말려 있어요. 근데 수입산은 끝부분이 이렇게 얇게 퍼지면서 더 얇거든요. 그러니까 표고버섯 비슷한 크기의 것을 하나씩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가벼워요, 중국산이. 그리고 요 기둥 부분 있죠. 기둥 부분이 국내산은 좀 짧고 도톰한 데 비해서 중국산 같은 경우는 좀 얇고 더 바싹 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최고의 슈퍼푸드네, 표고버섯. 박사님께서는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? 혹시 남다른 비법이라도 있으십니까? 그 비법은 아니고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요. 많은 분들이 그 말린 표고버섯이 그 효능이 더 좋다 이런 그 말씀들은 그 많이 그 들으셨을 것입니다. 그래서
싱싱한 그 표고버섯을 구입을 해가지고 햇빛에서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그 말리게 되면은 표고버섯 내에 그 비타민 D라고 하는 그 비타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특별히 그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그 예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비타민 D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 혈액 내에 일정 농도 이하의 그 비타민 D가 없을 경우에는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감염의 노출에 그 저항성이 약하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그 표고버섯과 같이 비타민 D가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한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은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? 잔병 치레 안 하려면 꼭 먹어야 하는 면역 탄수화물. 자,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요, 여기에? 기대가 맞춰보십시오.